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풀풀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부터 먼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봐야 되겠죠. 예, 두 네. 개의 여론조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리얼미터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재명 지사, 또 이낙연 전 대표 순으로 나타났고요. 또 저희가 다음 준비한 거 이제 MBS입니다. 예, MBS 보여주시면 네,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 이낙연 대표 이 순으로 좀 나타났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네.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약간 좀 지지율이 하락을 했더라고요. 두 조사에서. 요즘 가장 좀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 엑스파일 논란도 있고 네. 또 지난 주말에 대변인 또 사퇴도 있었고 전원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악재가 반영된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제 두 개 조사 결과를 먼저 비교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슈 펄펄 시간이기 때문에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네. 앞선 조사를 먼저 한번 보여주시면 예.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하락하기는 냅지만 이재명 지사보다 높게 나타났죠. 여전히 1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이 경기지사와 또 윤석열 전 총장이 선두권을 양강 구도를 네.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자동응답 조사 ARS 조사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 대면 면접 조사 그러니까 면접원이 직접 물어보는 조사는 네. 이재명 지사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팽팽하거나 이 지사가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좀 조사 방법의 차이를 먼저 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두 개 조사를 모두 보더라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은 지지율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세 글자입니다. 피로감. 피로감. 그러니까 이 피로감이 대변인도 사퇴됐다, 또 엑스파일 이게 다 이제 피로감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후보와 관련된 논란은 피로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주로 이제 강하게 지지하는 층보다는 누굽니까? 주로 이제 중도 또 MZ 세대 만 18세 이상 2030 세대는 무슨 일이 일어났어? 그러면 대선 후보로서 괜찮은 거야?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는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풀어볼 수 있냐면 두 조사의 이제 조사 시점도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이제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는 주로 휴대폰 조사 같은 네. 경우에는 화이트 칼라, 사무직, 대체적으로 진보 성향이 강합니다. 네. 물론 반드시 언제나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이재명 지사가 당 내외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결집이 되는 거죠. 여권 그래도 유력 후보인데 괜찮은 거야? 하면서 이제 지지층들이 예.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경선 연기 뭐 저희가 좀 이따 또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일단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네. 지지율 하락 같은 부분은 어떤 피로감이 반영됐다. 그렇죠. 뭔가 좀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영향인 것 같은데 이제 곧 뭐 대선 출마 선언도 곧 한다고 하고 날짜가 잡혔잖아요. 그렇게 좀 전면적으로 나서게 되면 또 바뀔 수도 있는 겁니까? 29일의 상황을 봐야 되죠. 네.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최근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인물평을 여러 차례 하게 됐어요. 예. 부정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한데 최근 들어서는 좀 부정적인 편이었어요. 이건 뭐 검사 한 사람이 어떻게 바로 대선으로 가. 그랬다가 또 아니 그건 뭐 그랬다는 거지 그렇다는 거지 예.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29일 이제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이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29일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피로감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에 출마할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언제 결정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엑스파일인데 엑스파일이 어떤 구성이 되어 있든 이것이 한 유튜브 방송을 위한 대본이었다. 이런 또 이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 확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은 세 가지를 이 후련하게 이 유권자들이 또 언론에서 궁금한 내용들을 소명하면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는 윤석열 전 총장과 측근 검사 사이의 의혹, 그다음에 배우자의 의혹 예.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장모와 관련된 내용 이걸 얼마만큼이나 29일 날 이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느냐.
바로 29일 이 오후 1시입니다. 예. 운명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이후에 이제 우리 다음 주 이슈폴 볼 때 이 그러니까요. 얘기 또 하겠네요. 또 이슈폴이 이렇게 예. 중요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번 주에 특히 또 좀 주목을 끄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전 장관. 네. 예, 진짜 뭐 대선 출마 선을 공식적으로 하고 나서 좀 등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저희가 적합도에서 이름을 또 만나보게 되네요.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예. 강성 친문의 지지를 받거든요. 그렇죠. 의미 있는 조연이다 이렇게 보시면 어. 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좀 더 이 차기 대선 후보 구도하고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한다면 네. 본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부족한 친문 지지층이 추미애 전 장관을 지지하고 있겠다. 예. 이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이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도 친문 지지층에서 강성 지지층에서 그래도 상당히 화이팅이 좋은 추미애 전 장관이네 이렇게 되면서 강한 지지층들이 친문 지지층들이 결집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또 추미애 전 장관이 대선 출마 선언을 했고 네. 또 그리고 경선 일정은 그대로 가야 된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난 대선에서 당 대표로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의미 있는 조연, 네. 추미애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이 강성 친문 지지층이 누군가는 굉장히 바라고 희망하고 원하는 지지층이거든. 누굴까? 제 입으로는 이야기 안 합니다. 제 입으로 이야기하면 이슈 펄펄이 알죠. 자, 시청자분들은 압니다. 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의미한 조연 역할을 분명히 할 것으로 보이고 네. 한 사람 더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네. 최재형, 자, 앞 그래프를 자, 예, 여기도 뒷그래프. 나와 있네요. 예. 네, 바로 있네요. 예. 자, 윤석열 전 총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3.6%. 치고 올라왔어요. 아니, 최재형 누구야? 예. 감사원장입니다. 현 정부의 감사원장이에요. 그리고 현 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의 흔들림을 비집고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불확실한 또 필요한 또 엑스파일의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대구 경북 쪽에서 지지가 나옵니다. 최재형? 예. 그래? 그렇다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겠네. 이런 판단에 일약 등장하자마자 3.6% 아직까지 몰라요. 예.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거나 출마 선언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인사. 그것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고 자 여기에서 끝내면 이슈 펄펄이 아니죠. 네. 조 앵커께서 또 예리하게 한마디를 냈습니다. 바로 이 이재명 지사 내일입니다. 네. 25일 바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운명의 시간입니다. 예. 이 경선 일정 그동안에 안 된다. 원칙대로 가자. 원래대로 가야 된다. 이 선을 그어왔던 내가 통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다. 아니 상당한 사유라고 그러는데 상당한 사유가 뭐가 있냐. 바로 25일 예.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도 더불어민주당 맞아요. 자기 대권 구도에서 여권 후보들 사이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이 많네요. 저희가 그 내용은 정말 잠시 후에 또 표로도 준비를 했으니까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고요.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예. 그리고 또 전 주목되는 이름이 이제 저희가 이 조사 시점이 조금 네. 다르기 때문에 지금 회색으로 나와 있긴 합니다만 오늘 복당이 결정된 홍준표 전 대표. 그렇죠. 예, 저희가 뭐 이미 그러니까 당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는 가장 1위 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데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본 이 경쟁력을 무시 못해요. 오. 그 대입에도 이 졸업생들의 경쟁력이 상당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런 이유는 이미 맛을 봤어. 재수생이다. 예, 어떻게 대선 후보에 대비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고정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네. 대구, 경북, 그리고 60대 이상 또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 또 지지층들. 그러다 보니까 이 홍준표 의원이 과연 당 내에서 어떤 자리매김을 최근에 막 견제구도 던지고 잽도 날립니다. 아이 윤 전 총장 뭐 불법 사찰, 정치 공작 운운할 게 아니라 예. 이 궁금한 게 많은 유권자들한테 규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랬다가 또 이준석 대표가 약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그런 만큼 이제 홍준표 의원의 존재도
복당과 함께 예, 예. 무시할 수 없는 대선 후보로 이제 자리매김을 한 켠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존재감이 아주 뚜렷한 또 중위권 후보들까지 저희가 좀 만나봤고요. 다음은 이제 대통령 선거 인식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국정 안정을 위해서 여당에 투표를 해야 된다. 41%, 그리고 반대로 국정 운영에 대한 심판을 위해서 야당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된다가 47%. 그 모름이 12%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달이랑 또 뒤집혔더라고요. 이제 차기 대권 선거의 성격을 설명드릴 때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지지율. 지금 임기 후반부에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아주 견고한 그런 핵심 지지층들을 또 결집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정평가가 더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국정 안정보다는 정권 교체, 정권 심판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볼 수 있고,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약진을 하고 있어요. 예. 보수 쪽에서 재보궐선거, 그리고 이준석 대표 이 이준석 돌풍, 또 현상, 예. 이걸 통해서 중도층이 살짝 정권 심판 쪽으로, 네. 또 MZ 세대도 만 18세 이상 네. 20대 30대가 정권 심판 쪽으로 가 있는 거죠. 어. 그리고 이게 심리적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구마다 이 지역구 국회의원 교체 의향부를 보면 대체적으로 교체하고 싶다 그래요. 우리 왜냐면 변화를 바라잖아요. 네. 이런 심리적 요인까지 합해져서 이제 이런 정권 심판률이 더 높은데, 앞으로 이제 중요한 건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만큼이나 반등하고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중도층이나 이 MZ 세대의 표밭 싸움을 얼마만큼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변수, 네. 또 관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이어서 이제 저희가 정당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를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 리얼미터는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또 상승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도 차이가 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ARS 조사를 보실 때는 네. 무당층을 먼저 보세요. 무당층이 살짝 하락했죠. 10%가 안 되네. 그리고 이제 이 지난주와 비교를 해보면 살짝 하락을 했는데,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은 잠깐 뒤에 이제 설명할 면접원이 하는 조사에 비해서는 네. 무당층의 비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면 바로 또 MBS 10%도 안 되죠. 그런데 네.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런데 자, 오른쪽에 무당층을 한번 보세요. 네. 여기는 이 면접원이 직접 오. 질문을 하게 되는 조사에서는 무당층이 무려 25%를 그렇네요. 4명 중 1명은 지지정당이 없다. 그러니까 ARS 조사는 이게 딱 이 버튼을 눌러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당층이 별로 없으니까 약 한 17, 8%가 이렇게 가서 붙어 있다. 국민의힘 쪽에. 이렇게 이제 본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거죠. 대충 한 10% 정도 더하면 앞쪽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네. 네. 리얼미터. 리얼미터의 네. 경우에는 자 41.6%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체로 자동응답조사 ARS에는 오.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체로 조사 네. 방법의 차이 때문에 높게 나오고, 윤석열 전 총장도 또 높은 편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차이점을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다음 이 그래프입니다. 네. 자,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에서 지금 우리 이 그래프 해주시는 분들도 오늘 힘드실 거예요. 아마. 네. 더불어민주당과 예. 국민의힘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 거죠. 오. 네. 그러니까 저 무당층 안에 뭐가 있다? 샤이 보수. 그렇죠. 아직까지도 누군가 물어봤을 음. 때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질문을 받았을 때는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을 지지한다에 네. 대해서 주저하는 응답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저걸 생각한다면 무당층의 이 정치적 성향까지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쪽의 지지 성향이, 지지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대선 경선 연기 관련해서 여론조사 좀 짚어본다고 했는데 네. 그 민주당의 지지층은 과연 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네. 11월 연기론이 이제 전체 조사 결과에 비해서는 뭐 좀 높지만 그래도 원안대로 9월에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이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대체로 이렇게 사람들이 정치 이벤트는 연기되는 걸 싫어해요. 이제 일정대로 이런 심리적 요인이 있고, 또 네. 하나는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높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지지층들은 별로 바꾸는 걸 원하지 않을 예. 거예요. 게다가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 이상은 일정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사유인데 뭔가 경선을 나중에 한다고 해서 더 흥행할까, 더 유리할까? 예. 우리가 이게 경선의 교과서를 들여다보면
이게 시기보다는 내용이었더냐, 또 경선 방식이 어떠냐. 그러니까 2002년 민주당 경선은 상당히 빨리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전국 순회를 하다 보니까 내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했던 그 노무현 후보에 오히려 더 주목하는 효과가 예.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 물론 이 시기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만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은 그대로 갔으면 연기를 안 했으면 하는 여론이 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내일 결정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또 다음 주 이슈 폴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더 뜨거워지겠네요. 알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